저는 50살 민준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벤처기업의 CEO라고 부르죠. 하지만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느끼는 건 성공이라는 껍데기 안에서 점점 말라가는 제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어요. 서연은 이미 정장을 차려입고 커피를 마시며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5년이 되었지만 아침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는 늘 업무 얘기뿐이었죠. 여보, 요즘 사업 때문에 너무 힘들어.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힘든 건 사업이 아니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감정 없는 대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과연 행복인지에 대한 의문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나도 이번 주말 강원도 리조트에서 중요한 컨퍼런스가 있어. 정말 바빠 죽겠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아니, 피로라기보다는 무덤덤함에 가까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힘내. 나도 오늘 강원도에 골프장 계약건으로 출장 가야 해. 강원도라고? 어디? 서연이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파인힐 리조트야. 거기서 이틀 정도 있다가 올 거야. 서연은 다시 태블릿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아,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그 순간 저는 묘한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우리는 마치 같은 집에 사는 룸메이트 같았어요. 서로의 일정을 확인하고 안부를 묻지만 그 어떤 감정도 오가지 않는 관계 말입니다.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빠르게 지나갔죠. 제가 만든 회사도 저 건물들 중 하나에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에 시작한 작은 벤처기업이 이제는 1000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이 되었어요. 하지만 성공할수록 저는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매출이 오를 때마다, 새로운 계약을 성사시킬 때마다, 사람들의 축하를 받을 때마다 생기는 건 기쁨이 아니라 그래서 뭐? 하는 질문이었죠. 임원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원들은 제게 보고하고 저는 결정을 내리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갔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저는 마치 로봇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없는 채로 말이죠. 사장님, 강원도 출장 준비 다 되었습니다. 비서가 말했어요. 고마워요. 내일 오후에 골프장 관계자들과 미팅이니까 자료 한 번 더 점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계약, 또 다른 성공. 하지만 그 성공이 저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더 많은 돈? 더 큰 명예? 아니면 더 깊은 공허함일까요? 강원도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한 사연자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는 꿈꿔왔던 직업을 갖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제 마음속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거든요. 파인힐 리조트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리조트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울창한 숲에 둘러싸인 고급스러운 건물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의 실루엣까지. 하지만 그 아름다움조차 저에게는 그저 또 다른 비즈니스 공간으로만 보였습니다. 체크인을 하며 저는 문득 서연이 생각났어요. 그녀도 지금쯤 어디선가 컨퍼런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각자의 길을 걷게 된 걸까요? 방에 짐을 풀며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다시 봤습니다. 성공한 CEO의 모습이었지만 그 눈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눈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계약 상대방인 박 대표와 리조트 내 고급바에서 만났습니다. 박 대표는 저보다 10살 정도 어린 젊은 사업가였어요. 30대 후반이지만 눈에는 여전히 열정이 살아있었죠. 민준 형, 이 골프장 정말 대박일 것 같아요. 박 대표가 흥미진진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골프 붐이잖아요. 젊은 층들도 많이 하고. 저는 위스키를 홀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시장 분석 결과도 좋고, 투자 가치는 충분하다고 봐. 하지만 박 대표는 갑자기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형, 표정이 너무 딱딱해요. 사업 얘기할 때도 마치 공식 발표하는 것 같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뭐가? 형이 정말로 이 사업에 흥미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돈이 될 것 같아서 하는 건가요?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저는 언제부터인가 모든 사업을 숫자로만 보고 있었거든요. 수익률, 투자 회수 기간, 시장 점유율. 그런 것들 말이죠. 뭐 그런 게 중요한가? 사업은 결국 돈을 버는 거 아닌가? 박 대표가 웃었어요. 형,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재미없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골프장에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투자를 결정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바텐더가 저희 테이블로 와서 새로운 안주를 놓아주었어요. 그런데 그 바텐더의 미소가 뭔가 달랐습니다. 형식적이지 않고 진짜 따뜻해 보였거든요. 안주 맛있게 드세요. 혹시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 바텐더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웠어요. 박 대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되셨나요? 아니에요.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저는 지수라고 해요. 그녀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수를 다시 봤어요. 30대 중반 정도 될 것 같았는데 뭔가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정형화된 서비스업 말투가 아니라 마치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박 대표가 계속 대화를 이어갔어요. 리조트 일이 힘들지 않아요?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힘들긴 하죠. 근데 여기 오는 분들 보면 재미있어요. 다들 각자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때 지수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사장님은 어떤 스토리를 갖고 계시나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스토리라니요? 뭐, 그냥 사업차 온 거야. 사업이 전부인가요? 지수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성공의 기준이 행복과 같나요? 그 질문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서연도 회사 직원들도 사업 파트너들도 모두 저를 성공한 CEO로만 봤지 한 인간으로는 보지 않았어요. 박 대표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와, 지수 씨 질문 진짜 날카로운데요? 지수가 웃었습니다. 미안해요. 직업병인가 봐요. 바텐더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진짜 모습에 관심이 생겨서 저는 위스키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알코올이 제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뭔가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성공이 행복은 아니지. 저는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하지만 성공하지 않으면 더 불행하잖아. 지수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그런가요? 성공을 위해 포기한 것들은 생각해 보셨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포기한 것들. 젊은 시절의 꿈, 친구들과의 우정, 취미 생활, 그리고 서연과의 진정한 사랑까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했더군요. 박 대표가 시간을 확인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형, 저는 먼저 올라갈게요. 내일 아침 일찍 골프장 둘러보기로 했잖아요. 그래, 푹 쉬어. 내일 봐. 박 대표가 떠나고 나자 바에는 저와 지수만 남았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대부분 방으로 돌아갔고 바는 조용해졌어요. 지수가 제 앞에 앉으며 물었어요. 한 잔 더 드릴까요? 응, 그럴게. 지수가 위스키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사장님 같은 분들 많이 봤어요. 겉으로는 성공해 보이는데 뭔가 허전해 보이는 분들. 그게 보이나? 네. 눈에 써 있어요. 나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다고.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젊은 여자가 저를 꿰뚫어 보고 있었거든요. 25년을 함께 산 서연도 모르는 제 마음을 이 낯선 여자가 알아차리다니. 위스키가 점점 제 정신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적당히 마시고 방으로 올라갔을 텐데 그날 밤은 달랐어요. 지수와의 대화가 제 속에 잠들어 있던 뭔가를 깨운 것 같았거든요. 지수 씨는 왜 바텐더 일을 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사람이 좋아서요. 특히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게 재미있어요. 가면이라니? 사장님도 지금 가면을 쓰고 계시잖아요. 성공한 CEO라는 가면 말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오랫동안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든든한 남편, 완벽한 어른. 하지만 정작 진짜 민준이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가끔은 그 가면을 벗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위스키 잔을 비우며 답했습니다. 벗고 싶어. 하지만 벗으면 뭐가 남을지 무서워. 지수가 제 손을 살짝 만졌어요. 그 순간 저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떨림을 느꼈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가끔은 룰을 벗어나는 것도 필요해요. 지수가 속삭였습니다. 그래야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어지러웠어요. 알코올 때문인지 지수의 말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 안에서 오랫동안 억눌렀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괜찮아. 방으로 올라갈게. 하지만 제 다리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춰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20대 때 처음 서연을 만났을 때의 설렘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저는 지금보다 훨씬 순수했고 열정적이었죠. 지수 씨. 저는 말했어요. 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지수가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제 방 앞에 도착했을 때 지수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녀가 떠나길 원하지 않았어요. 지수 씨. 저는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네. 오늘 밤. 혼자 있기 싫어. 지수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방 안에서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들어왔어요. 산속이라 그런지 공기가 정말 깨끗했습니다. 지수가 제 뒤에 서서 말했어요. 사장님 젊었을 때는 어떤 꿈을 가졌어요? 화가가 되고 싶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게 정말 좋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포기했지. 지금도 그리고 싶어요? 모르겠어. 너무 오래 안 그려서. 지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 순간 저는 돌아서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한 위로가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목말랐는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지수 씨. 저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천천히 다가갔어요. 지수도 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그 밤 저는 50평생 처음으로 진짜 제 자신이 되어 보았습니다. 성공한 CEO도 모범적인 남편도 아닌 그냥 한 명의 남자로서 말이에요. 지수와 함께 보낸 시간은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감정들을 되찾는 시간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열정, 순수한 호기심, 그리고 살아있다는 느낌까지.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깊게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지수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그녀의 평화로운 잠든 모습을 보니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25년을 함께 산 서연을 배신한 거잖아요.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수가 눈을 뜨며 제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잤어요? 응. 고마워.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후회하세요? 지수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후회하는가? 복잡했습니다. 서연에게는 미안했지만 어젯밤 처음으로 진짜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거든요. 잘 모르겠어. 너무 복잡해. 지수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복잡한 게 당연해요.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거니까. 우리는 함께 씻고 옷을 갖춰 입었습니다. 지수가 제안했어요. 같이 조식 먹을까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수와 함께 있고 싶었어요. 어젯밤의 감정을 더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 같이 가자. 레스토랑으로 향하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걸음걸이부터 달랐어요. 평소 같으면 바쁘게 걸었을 텐데 그날은 여유로웠습니다. 지수와 나란히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제 모습일까? 아니면 일시적인 착각일까?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이었는데 바깥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는 평소에 이런 풍경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스마트폰을 보거나 업무 생각을 하느라 바빠서 말이에요. 예쁘죠? 지수가 말했어요. 응, 정말 예뻐. 이런 걸 본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 지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사장님 표정이 어젯밤이랑 완전히 달라요. 훨씬 부드러워 보여요. 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50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신기했어요. 조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저는 지수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꿈 이야기, 인생에 대한 생각들까지. 25년간 서연과도 나누지 않았던 깊은 대화였어요. 사장님은 정말 순수한 면이 있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비즈니스맨으로만 살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때였습니다. 저는 조식을 먹으며 지수와 웃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세상에, 멀리서 서연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모르는 남성이 서 있었고 둘 다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라 있었어요. 특히 제가 지수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그녀의 표정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지수도 제 시선을 따라 뒤를 돌아봤어요. 저분이 내 아내야. 저는 간신히 말을 뱉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우리 테이블로 걸어왔어요.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함께 온 남성은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고요. 민준아. 서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게 뭐야? 저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서연아. 이건 설명은 나중에 들을게. 지금은 할 말이 없어.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녀 옆에 남성이 어색하게 말했어요. 서연 씨, 저는 먼저 가볼게요. 고마워요, 김 부장님. 컨퍼런스에서 봐요. 김 부장이 떠나고 나자 서연이 지수를 바라봤어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지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저는 여기서 일하는 지수라고 해요. 아. 서연이 차갑게 웃었어요. 그렇군요. 그 순간의 침묵은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도 우리를 슬쩍슬쩍 보고 있었어요. 서연이 다시 저를 보며 말했어요. 방에서 기다릴게. 할 말이 있어. 그녀가 떠난 후 저와 지수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식은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이렇게 될 줄 알았어야 했는데. 후회하세요?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후회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서연에게 들킨 것은 충격적이었지만 어젯밤 느꼈던 해방감까지 후회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후회와는 달라. 하지만 이제 정말로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지수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어떤 선택을? 진짜 내가 되는 선택.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는 선택. 하지만 그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연의 방 앞에 서니 손이 떨렸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서연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등만 봐도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앉아. 서연이 돌아서지도 않고 말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안하다고 먼저 말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뭔가 변해 있는 제 자신을 느꼈거든요. 25년. 서연이 천천히 말했어요.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몰랐어. 배신이라고 하기에는. 그럼 뭐야? 서연이 돌아서며 소리쳤어요. 다른 여자와 밤을 보내고도 배신이 아니라고. 서연의 얼굴에는 분노와 상처가 동시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서연아, 당신은 항상 그랬어. 서연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항상 성공만 생각했지 우리 관계를 돌아본 적이 있었어?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서연이 계속해서 쏟아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나도 외로웠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결혼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당신은 그 노력조차 몰랐잖아. 알았어. 하지만 너도. 나도 뭐? 저는 잠깐 망설였다가 말했어요. 너도 날 사업 파트너로만 봤잖아.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서로에게 그냥 룸메이트였어. 서연이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죠. 그러니까 다른 여자한테 갔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야.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나는 처음으로 진짜 내 자신을 느꼈어. 25년간 잊고 살았던 감정들을 말이야. 감정? 서연이 비웃었어요. 그게 감정이야? 그냥 욕정 아니야?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넌 정말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목말랐는지. 뭐에 목말랐다는 거야? 사랑해. 진짜 사랑해. 저는 소리쳤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해봤어? 언제부터 서로를 진심으로 안아줘봤어? 서연이 조용해졌어요. 제 말이 그녀에게도 상처가 되었나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거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나도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어. 서연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녀도 지쳐 보였습니다. 민준아.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모르겠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어. 나도 힘들었어. 서연이 울먹였어요. 나도 외로웠다고. 하지만 참았어. 우리 결혼을 위해서. 그때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서연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들어오라고 해봐. 다 같이 정리하자. 지수가 들어왔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께 죄송합니다. 제가 유혹했어요. 서연이 지수를 바라봤어요. 왜? 사장님이 너무 외로워 보였거든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눈이었어요. 서연이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그래, 맞아. 당신은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지. 지수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어젯밤 사장님은 달랐어요. 진짜 자기 자신이었거든요. 그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그 말에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을까?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모두가 상처받고 있었거든요. 지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두 분이 진솔하게 대화하세요. 지수가 나간 후 저와 서연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이 이 순간에 달려있는 것 같았어요. 지수가 떠난 후 저는 혼자 방에 남겨졌습니다. 서연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산속의 고요함이 제 마음의 소란스러움과 대조되었어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설렜는데 이제는 모든 게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서 지난 25년을 되돌아봤어요. 서연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봤습니다. 그때 저는 25살이었고 서연은 22살이었죠. 저는 갓 창업한 벤처 기업의 대표였고 서연은 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이었어요. 첫 만남은 정말 로맨틱했습니다. 카페에서 우연히 부딪혔는데 서연의 커피가 제 셔츠에 쏟아졌거든요. 서연이 당황해하며 사과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저는 한눈에 반했어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가 급하게 걷는 바람에 제가 그렇게 말했죠.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제가 세탁비는 내야죠. 그렇게 시작된 우리 관계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진 걸까요?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작은 아파트에서 둘이 꿈을 키워나갔죠. 저는 회사를 키워나가고 서연은 대기업에 취직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갔어요. 하지만 성공할수록 우리는 바빠졌습니다. 저는 야근에 출장에 바쁘고 서연도 승진을 위해 밤늦게 일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서로의 일정을 확인하는 정도로만 대화하게 되었죠. 아이도 없었어요. 둘 다 커리어가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시간 여유가 생기면 아이를 가지자고 말했는데 그 나중이 25년이나 지나버렸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어요. 50살의 민준이 거기 있었습니다. 성공한 CEO의 얼굴이었지만 그 눈에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나는 뭘 위해 살아왔을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돈, 명예,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을 얻었지만 정작 중요한 걸 잃어버렸더군요. 사랑하는 능력, 행복을 느끼는 능력, 그리고 진정한 자아 말이에요. 지수와의 하룻밤이 저에게 알려준 건 바로 그거였어요. 저 안에 아직 감정이 살아있다는 것,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다는 것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서연을 배신할 이유가 될 수는 없었어요. 서연도 저와 똑같이 25년을 보내왔거든요. 그녀도 분명 외롭고 힘들었을 텐데 저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핸드폰에 지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장님, 부인과 잘 대화하셨나요? 저는 사장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행복 말이에요. 저는 답장을 썼어요.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 알게 됐어. 뭘 잃어버리셨어요? 사랑하는 법을. 그리고 사랑받는 법을. 지수의 답장이 왔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부인을 진심으로 사랑해보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수와의 하룻밤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제가 서연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25년간 저는 서연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습관적으로 함께 살았을 뿐이었어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 잊어버렸었거든요. 저는 서연의 방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진심으로 대화해보고 싶었어요. 성공한 CEO가 아닌 그냥 한 남자로서 말이죠.
문을 두드리기 전에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가면을 벗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서연의 방 문을 두드리며 저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50살이 되어서 아내에게 이렇게 떨린 건 처음이었어요. 들어와.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걸 보니 울었나 봅니다. 서연아. 저는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뭐야? 할 말이 있어. 서연이 저를 바라봤어요. 또 변명하려고? 아니야. 이번에는 진짜 내 마음을 말하려고. 저는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진심으로 대화하는 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서연아, 미안해. 저는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한 것도 미안하지만 그보다 더 미안한 건 25년 동안 널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거야.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뭔 소리야? 나는 널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진짜로는 사랑하지 않았어. 그냥 함께 사는 파트너 정도로만 생각했거든.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25년이 뭐였어? 소중한 시간이었어. 하지만 완전하지 않은 시간이었어. 내가 부족해서. 저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잡아보는 아내의 손은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어젯밤 지수와 함께 있으면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는지 말이야. 그리고 그 때문에 너에게도 진심을 주지 못했다는 걸. 민준아. 서연이 울먹였어요. 나는 성공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았어. 너한테도 그 가면을 쓴 채로 대했고. 하지만 이제는 가면을 벗고 싶어. 진짜 나로서 너를 사랑하고 싶어.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어. 뭐가? 나도 강한 여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았어. 당신 앞에서 약해 보이기 싫어서, 의존적으로 보이기 싫어서. 하지만 정말로는 당신이 날 안아주길 원했어.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서로에게 진심을 보여주지 못했던 거였어요. 서연아, 이제부터는 달라져 보자. 진짜 우리가 되어보자. 어떻게? 솔직하게 살자. 서로에게 진심을 보여주자. 성공이나 체면 같은 건 다 집어치우고. 서연이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 그때 서연이 말했어요. 민준아, 사실 나도 외로웠어. 알아. 김 부장이랑 어제 저녁 먹었어. 그때 정말 유혹을 받았어. 저는 놀랐지만 화내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키스까지는 했어. 하지만 그 이상은 안 했어. 당신 생각이 났거든. 저는 서연을 꽉 안아줬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안아줬어요. 미안해, 서연아. 내가 널 너무 외롭게 했구나. 서연이 제 품에서 울었어요. 나도 미안해.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우리는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섭섭함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저는 말했어요. 응? 다시 시작해보자. 이번에는 진짜로. 서연이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없는 성공은 의미가 없다고. 그런 말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지금 하잖아. 당신이 없는 성공은 의미가 없어.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서연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죠. 바보야. 서연이 말했어요. 그런 말을 이제 와서 하냐? 늦었나? 아니야. 전혀 늦지 않았어. 그날 밤 우리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성공한 CEO와 강인한 커리어 우먼이 아니라 그냥 남자와 여자로서 말이에요. 한 달 후 저와 서연은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결혼 25년 만에 처음으로 떠나는 진짜 부부 여행이었어요. 일도 회의도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휴가였죠. 여보, 받아봐. 서연이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는 서연이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바다 예쁘네 하고 넘어갔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정말 예뻐. 언제부터 이런 걸 제대로 안 봤었지? 서연이 웃었어요. 당신이 달라졌어.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어. 너도 마찬가지야. 예전에는 이렇게 내 팔을 잡고 다니지도 않았잖아. 우리는 해변을 걸으며 대화했습니다. 일 얘기가 아닌 정말 개인적인 대화였어요. 민준아, 그때 지수라는 여자한테 고마워해야 하나? 서연이 갑자기 물었어요. 저는 놀랐어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 그 일이 있어서 우리가 진심을 알게 된 거 아냐?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수와의 하룻밤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가면을 쓰고 살았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그건 과정이었을 뿐이야. 중요한 건 우리가 진심을 찾은 거지.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제는 서로를 진짜로 사랑하는 법을 아니까. 저희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서연이 메뉴판을 보더니 말했어요. 여보, 이거 먹어볼까? 제주도 특산품이래. 좋아. 뭐든지. 예전 같으면 제가 메뉴를 정했을 텐데, 이제는 서연의 선택을 존중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그런데 여보. 서연이 말했어요. 회사는 어떡할 거야? 이대로 계속 바쁘게 살 거야? 저는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려고. 나는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거야. 정말? 응. 대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려고. 그림? 응. 그림도 그리고 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서연의 얼굴에 놀라움이 떠올랐어요. 진짜야? 진짜야. 성공만 쫓아서 뭐해? 행복이 더 중요하잖아. 서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나도 그래. 승진 경쟁 그만하고 너랑 함께하는 시간을 늘릴 거야.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50살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 테라스에서 우리는 와인을 마셨습니다. 별이 정말 많이 보였어요. 서연아. 저는 말했어요. 응? 25년 전에 너한테 프러포즈할 때 한 말 기억나? 무슨 말?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잖아. 서연이 웃었어요. 기억나. 그때 정말 감동받았어. 지금도 그런 마음이야. 아니, 지금이 더 확실해. 당신과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그래. 우리는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건배였어요. 핸드폰에 지수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사장님 행복하세요. 진짜 행복 말이에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웠어. 너 덕분에 진짜 사랑을 찾았어. 그리고 지수의 번호를 삭제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였으니까요. 서연이 물었어요. 누구한테 문자 보낸 거야? 아무도 아니야. 그냥 과거에 인사하는 거야. 서연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별을 보며 미래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아이 얘기도 나왔어요. 이제라도 입양을 생각해 볼까?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 사랑을 나눠줄 수 있으니까. 50살의 새로운 꿈을 꾸는 기분이었어요. 성공이 아닌 행복을 위한 꿈 말이에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저는 정말로 회사 경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작은 화실을 얻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리는 동안이 정말 행복했어요. 서연도 부서장 승진을 포기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 주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강원도에서의 그 하룻밤이 저희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일탈이라고 생각했던 그 경험이 사실은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던 거죠. 25년간 잃어버렸던 사랑을 50살에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되었어요.